당신의 그 녀석이 당신보다 먼저 죽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이며 아무도 당신에게 감히 말하지 못했고 아마 당신 스스로도 마주하기 두려워했던 적나라한 진실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홀로 거실에 낯익은 가죽 안락의자에 쓰러진 채로 아침 신문은 아직 그의 무릎 위에 있었고 TV에서는 여전히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몸부림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부검 보고서에는 그저 2개의 생명 없는 단어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연사,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처럼 남자의 몸이 간직한 비밀을 해독하는 데 평생을 바친 사람들에게 그것은 살인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방치입니다. 침묵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소중히 여겨야 할 몸의 한 부분을 은퇴시키기로 한 결정입니다. 범인은 바로 이 나이에 그런 일은 이제 끝났다는 잘못된 믿음 그 자체입니다. 저는 박현우 박사입니다. 40년 넘게 이 흰 가운을 입으면서 저는 너무나도 많은 유사한 살인사건을 목격해왔습니다. 수천 명의 남자들, 존경받는 아버지이자 할아버지들, 사회의 기둥이었던 그들이 조용히 자신의 생명력을 스스로 끊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그것을 만지기를 멈추고, 그것을 깨우기를 멈추고, 그것의 강력한 분출의 경련을 느끼기를 멈추기로 결정한 바로 그 순간, 그들이 자폭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의 전립선은 유독한 늪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곤두박질칩니다. 그들의 뇌는 안개 속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달았을 때, 소변줄기가 그저 찔끔거리는 몇 방울이 되었을 때, 몽둥이가 흐물흐물한 달팽이가 되었을 때, 거울을 보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이 솔직한 대화에서 저는 빙빙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90세 이후 자유행위를 멈췄을 때 나타나는 가장 잔혹한 17가지 결과를 낱낱이 벗겨낼 것입니다. 이것은 공허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건의 병내에서 얻어진 진실이며 당신을 불편하게 심지어는 분노하게 만들 수도 있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내일 병상에서 후회하게 두느니 차라리 오늘 저에게 분노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와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왜냐하면 마지막 결과, 대부분의 의사들조차 말하지 않는 그것은 단지 당신의 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공격할 것이며 당신이 굴욕적인 소변줄을 차고 생을 마감할 위험을 조용히 3배나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다면 당신의 삶이 안락의자에서의 조용한 죽음보다 더 가치 있다고 믿으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몸에 대한 당신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이제부터 듣게 될 이야기는 아마도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차가운 서울 중심의 진료실에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이 광경을 목격해 왔습니다. 그것은 비극적인 의식이 되었고 쇠락에 반복되는 연극이 되었습니다. 한 남성이, 보통 60대나 70대의 남성이 들어섭니다. 그는 예비역 장성이거나 은퇴한 CEO 혹은 평생의 노동으로 손이 거칠어진 농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다르지만 제 앞에 앉았을 때 그들의 눈빛은 똑같습니다. 당혹감과 실망감, 그리고 마치 가장 소중한 재산을 막 빼앗긴 듯한 깊은 수치심이 뒤섞인 눈빛 말입니다. 한 분, 저는 아직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저명한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는 학자의 위엄을 지키려 허리를 꼿꼿이 세웠지만 그의 목소리는 길 잃은 아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 달, 아니, 아마 1년 넘게 단 한 번의 자발적인 발기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남성성의 조용하지만 강력한 확언이었던. 창을 꼿꼿이 세우고 아침을 맞이하던 그 순간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반신의 죽음과도 같은 침묵. 하지만 그를 무너뜨린 것. 그처럼 지적인 남자가 제 진료실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든 것은 단지 기능의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갑작스러움이었습니다. 선생님, 그가 속삭였습니다. 어느 날까지는 제가 제 자신 한 명의 남자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마치 누군가 제 안의 스위치를 꺼버린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왜일까요? 60년 동안 완벽하게 작동하던 기계가 왜 갑자기 파업을 선언한 것일까요? 그 대답은 잔인할 정도로 단순하면서도 우리의 무지에 대한 통렬한 고발장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어떤 의사도, 어떤 친구도, 어떤 책도 그들에게 이 적나라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활동, 심지어 가장 외로운 행위인 자위행위를 포기하는 것은 당신의 생리 기능에 대한 사형 선고와 같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근육이 굶주림으로 인해 위축되고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이 잔혹한 진실을 감추기 위해 화려한 의학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남자 대 남자로서 이야기합시다. 당신의 그 녀석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단지 소변을 보기 위한 부품도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기관이며 정기적인 작동과 유지보수를 요구하는 복잡한 수력 기계입니다. 그것은 피를 필요로 합니다. 팽창하기를 갈망합니다. 운동을 필요로 합니다. 한 번에 발기는 힘든 운동이며 혈액을 구석구석으로 총동원하여 해면체를 적셔주고 탄력 있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자극하지 않을 때, 특히 신체의 모든 기능이 느려지기 시작하는 60세 이후에는 조용한 파괴 과정이 시작됩니다. 거대한 제철소가 갑자기 가동을 멈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첫째, 혈류가 느려집니다. 한때 세차게 흘러들어 부드러운 살덩이를 달궈진 쇳덩이로 만들었던 생명의 강줄기는 이제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됩니다. 조직의 생명의 영양분인 산소 공급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세포들은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조직이 굳기 시작합니다. 마치 너무 오래 그릴 위에 놓인 스테이크처럼 음경 내부의 부드럽고 탄력 있던 조직은 딱딱하고 생명 없는 흉터 조직으로 변해갑니다. 강력한 발기를 만들어내던 매끄러운 평활근은 점차 뻣뻣하고 생명 없는 섬유 조직으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뇌에서 당신의 창의로 쾌락의 신호를 전달하던 전화선인 신경들이 손상되고 죽어갑니다. 연결이 끊어집니다. 뇌는 일어서라고 절규할 수 있지만 명령은 결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발기 능력에 대한 되돌릴 수 없는 사형 선고, 음경 해면체 섬유화의 진실입니다. 이 원리는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마치 당신이 6개월 동안 걷기를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다리는 근육, 유연성, 그리고 힘을 잃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녀석도 다르지 않습니다. 특정 나이 이후 그것은 단지 대기 모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구적인 작동 중단 과정을 시작합니다. 이 쇠퇴는 큰 소리를 내며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전문 암살자입니다. 그것은 조용히 당신의 삶에 스며듭니다. 당신은 즉시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한 남자의 아침 인사였던 아침 발기가 드물어집니다. 그러다 완전히 사라집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그냥 늙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당신은 강력한 자극, 뜨거운 이미지, 열정적인 기억이 있어도 그 녀석이 미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었습니다. 이것은 성에 대한 집착이 아닙니다. 그 생각을 머리에서 지우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순환계, 호르몬 조절 시스템,
그리고 남성성이라는 정체성의 핵심 부분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발기하는 것은 단지 성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심장이 여전히 힘차게 피를 펌프질하고 있고, 당신의 혈관이 여전히 막히지 않았으며, 당신의 몸이 여전히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다는 생물학적 지표입니다. 저는 너무 늦게 이것을 깨달은 남자들의 눈에서 극심한 후회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원할 때 몸은 이미 더 이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 그 무력감은 어떤 육체적 고통보다 더 끔찍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운명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동반자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000번, 10,000번 아닙니다. 당신은 싸워야 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잃게 될 것입니다. 쓰지 않으면 잃는다. Use it or lose it 뒤에는 원칙이 노년에 이토록 잔인하고 정확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사 여러분, 그 상실은 영구적일 수 있습니다. 비록 화장실에서 혼자일지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자기 자신을 위한 활동을 유지하는 것은 부끄러운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학적 치료법입니다. 그것은 필수적인 유지보수 행위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창을 쥐고 인내심을 갖고 그것을 깨울 때마다 당신은 피를 순환시키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몸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작동 중이다. 아직 영향이 필요하다. 당신은 신경을 살아있게 유지하고 조직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반신의 침묵이 영원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그 녀석을 위한 운동을 매일 걷는 것만큼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느 날 당신은 잠에서 깨어나 당신이 가장 기본적인 특권 중 하나, 가장 원초적인 즐거움 중 하나, 그리고 남성이라는 것의 가장 강력한 상징 중 하나를 스스로의 손으로 빼앗아 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후회만이 당신의 남은 세월 동안 유일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만약 첫 번째 결과가 당신의 창에 대한 공개적인 처형식, 즉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굴욕이었다면 두 번째 결과는 그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교묘합니다. 그것은 단지 한 부위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남자로 정의하는 화학적 본질, 바로 당신의 혈류를 공격합니다. 이것은 내면의 거세이며 조용하지만 전면적인 박탈입니다. 우리는 지금 호르몬의 붕괴, 즉 테스토스테론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기 능력의 저하, 그 수치스러운 나약함은 사실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단지 첫 번째 증상이며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더 큰 재앙을 알리는 조종 디아오종일 뿐입니다. 그것은 종종 밤손님처럼 은밀하게 시작됩니다. 경력의 정점을 찍었던 남자, 한때 온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남자가 갑자기 자기 자신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의 눈 속의 불꽃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 이상 바둑이나 친구들과의 낚시, 심지어 TV에서 중계되는 격렬한 축구 경기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는 쉽게 피곤해지고 아내와 자식들에게 까닭 없이 짜증을 내며 점점 침묵이라는 껍질 속으로 움츠러듭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본질, 즉 자신을 이루는 핵심적인 무언가가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이런 남자들이 저를 찾아왔을 때 우리가 피로와 무관심의 껍질을 한 겹 한 겹 벗겨냈을 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대개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비참할 정도로 곤두박질 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무해해 보이는 하나의 결정, 즉 성적 자극을 멈추기로 한 결정에 의해 촉발되고 점화되고 가속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류 의학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처럼 강조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비싼 약, 번거로운 패치, 고통스러운 주사를 처방할 준비는 되어 있지만 가장 단순한 것은 말해주기를 잊어버립니다. 바로 자위행위. 당신 자신의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행위가 나이든 남자가 자신의 몸에게 자연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을 계속 생산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약물적 방법 중 하나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몽둥이를 손에 쥘 때마다 그것을 어루만지고 깨우고 손 안에서 점차 단단해지고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때마다 그것은 단지 기계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반신에서 뇌로 직접 강력한 생물학적 메시지, 긴급 정보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사령관인 뇌는 즉시 당신의 소중한 두 생산 공장인 고안으로 최고 명령을 내립니다. 계속 생산하라. 이 왕은 아직 왕좌에 있다. 군대는 여전히 무기가 필요하다. 마지막 오르가즘? 그 강력한 분출은 바로 그 명령에 대한 서명과 날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 과정을 완전히 멈추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몽둥이가 몇 달, 몇 년 동안 잠잠하게 누워만 있다면 당신의 몸은 완전히 반대의 메시지, 즉 퇴위의 메시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친밀함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전쟁은 끝났다. 왕은 붕어했다. 그리고 쇠퇴하는 경제 시스템처럼 당신의 몸은 이 귀중한 호르몬의 생산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공장은 문을 닫습니다. 노동자들은 해고됩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은 남자들은 단지 피곤함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욕망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한 조각 한 조각씩 잃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집중력이 사라집니다. 한때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던 뇌는 이제 흐릿해지고 복잡한 아이디어를 파악하기 어려워지며 단호한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집니다. 평생 그들을 이끌었던 야망의 불꽃은 차가운 잿더미로 사그라듭니다. 그들의 근육이 약해집니다. 힘과 보호의 상징이었던 단단한 근육은 위축되고 물렁해지기 시작합니다. 배에는 지방이 쌓입니다. 악력이 약해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 꽉 닫힌 병뚜껑을 열거나 아내를 위해 무거운 쌀자루를 들어줄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의 남성적인 힘이 안에서부터 빨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뼈가 약해집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감소하면 골다공증과 골절의 위험이 급증합니다. 가볍게 넘어져도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들이 우울증과 심혈관 질환에 쉬운 먹잇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천연기분 안정제입니다. 그것이 부족하면 그들은 쉽게 슬픔, 불안, 그리고 절망 상태에 빠집니다. 동시에 킬러 히로인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도 현저하게 증가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었던 이민호 씨. 한때 끔찍한 화마 속으로 뛰어들어 사람을 구했던 은퇴한 소방관은 제 앞에서 제 가슴을 저미게 하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거울 속의 남자를 더 이상 알아보지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허영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무기를 잃어버린 전사의 슬픔이었습니다. 그것은 폐위된 왕의 통곡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지 약간의 지식, 단지 일주일에 몇 번씩 할 수 있었던 간단한 습관만으로 그는 단지 자신의 호르몬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삶의 즐거움, 에너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열정의 불꽃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희미한 그림자가 아니라 영웅 이민호 씨로 계속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도록 두지 마십시오. 이 쇠퇴를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아직 생산할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공장은 아직 다시 가동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명령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한 명의 남자로서 자신의 왕국을 되찾는 왕으로서 행동하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가장 단순한 행동,
바로 당신의 운명을 당신의 손 안에 쥐는 것에서부터입니다. 만약 호르몬의 붕괴가 조용한 화학적 거세였다면 이 다음 결과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고통스러우며 굴욕적입니다. 이것은 나이든 남자들이 자신의 의사에게조차 감히 말하지 못하는 종류의 불편함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부끄러운 비밀처럼 숨기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까지 침묵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그것은 골반 깊은 곳의 둔한 통증, 마치 보이지 않는 주먹이 안에서부터 당신의 뿌리 부분을 꽉 쥐는 듯한 모호한 수심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혹은 오래 앉아있은 후에 기이한 압박감, 두 다리 사이 부위에 묵직하고 뻐근한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악의 악몽이 시작됩니다. 바로 끊임없이 소변이 마려운 느낌입니다. 방금 화장실에 다녀와 바지 지퍼를 올리기도 전에 또 가고 싶은 느낌이 덮쳐옵니다. 방광은 비어 있지만 그 마려운 느낌은 당신을 끊임없이 고문합니다. 당신은 밤에 3-4번, 5번씩 잠에서 깨어나 당신과 당신 곁에 누운 아내의 잠을 모두 설치게 만듭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그것이 노화 때문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당신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말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상태, 이 고통, 이 고문은 종종 간과되는 단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당신의 전립선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체와 부패입니다. 그리고 그 부패의 원인은 바로 사정의 부족입니다. 당신의 전립선을 신체 부위가 아니라 고급 와인을 생산하는 양조장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끊임없이 작동하며 귀중한 액체인 전객을 생산하고 저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급 와인이라도 병에 담아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통 안에 너무 오래 두면 변질됩니다. 시큼해지고 걸쭉해지며 독한 식초로 변해버립니다. 당신의 그 녀석이 바로 그 양조장의 배출구입니다. 당신이 발기하고 사정할 때마다 당신은 단지 쾌락을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밸브를 열어 낡은 와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양조장을 청소하며 신선하고 맛있는 새 와인이 생산될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르가즘의 강력한 수축은 바로 대청소이며 가장 깊은 구석구석에서 고여있던 액체를 모두 짜내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그 과정을 완전히 멈출 때, 특히 모든 것이 정체되기 시작하는 노년에 당신은 그 배출구를 봉인해버리는 것입니다. 낡은 전객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고입니다. 걸쭉해집니다. 변질됩니다. 그것은 유독한 웅덩이, 박테리아가 번식하고 염증과 부기를 일으키기에 완벽한 환경이 됩니다. 전립선 내부의 압력은 높아지고 소변이 지나가는 관인 요도를 압박합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안에서부터 썩어가는 남자의 증상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힘을 줘도 겨우 몇 방울 나오는 약한 소변줄기. 소변을 다 보지 못한 듯, 안에 아직 소변이 남아있는 듯한 잔뇨감, 허리 아래쪽의 통증, 그리고 끊임없이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뜬 눈으로 지새우는 긴 밤들. 자연이 당신에게 부여한 이 자연적인 청소 과정이 너무 오랫동안 무시될 때, 그 결과는 극도로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통증을 유발하는 만성 전립선염에서부터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마침내는 고통스럽고 값비싼 침습적 시술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것,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서울대학교 최고 과학자들에 의해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들의 연구는 규칙적인 사정이 남성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인 전립선암의 위험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론은 매우 단순하고 논리적입니다. 이해하는 데 의학 학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립선이 정기적으로 창고 정리를 할 때 그것은 해를 끼치기 전에 노폐물, 죽은 세포, 그리고 잠재적인 발암물질을 몸 밖으로 제거합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정체되는 것은 마치 당신 집에 유독성 폐기물을 보관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바로 그 만성염증이
암세포가 자라기에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김준서 씨. 존경받는 그분은 거의 2년 동안 혼자서 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어떠한 성적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올바른 일이며 노년의 순결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PSA 전립선 특이 항권 수치가 급등했습니다. 우리는 초음파 검사를 해야 했고 그 결과 그의 전립선이 심하게 붓고 자극받아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전립선 조직 검사의 위험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직장을 통해 긴 바늘을 찔러 전립선에서 조직 샘플을 채취하는 시술 말입니다. 고통스럽고 두려운 치매. 전적으로 피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이 대화의 목적은 무분별한 욕정을 조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고통을 막기 위한 절박한 호소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무지 때문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너무나 많은 남자들을 목격한 한 의사의 경고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손으로 사적인 공간에서 자신에게 해소의 오르가즘을 선사하는 것은 죄악이 아닙니다. 당신의 나이에. 그것은 예방의학적 행위입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 당신의 전립선을 역과하고 염증과 암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랑이 속에서 똑딱거리는 시한폭탄에게 아직은 아니야. 내가 아직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하는 방법입니다. 통증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의사가 당신에게 나쁜 소식을 전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 당신의 전립선을 창고 정리하는 것을 혈압을 재는 것만큼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의 건강, 그리고 아마도 당신의 생명까지도 그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몸이라는 황폐한 전쟁터를 지나왔습니다. 우리는 창이 녹슬고 쓰러지는 것을, 테스토스테론의 폭포수가 말라붙는 것을, 그리고 전립선 속 시한폭탄이 매초 똑딱거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그 모든 육체적 고통조차도 아직 가장 잔혹한 결과는 아닙니다. 마지막 쇠락, 진정한 최후의 일격은 가장 조용하고 무자비한 처형식입니다. 그것은 엑스레이 필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혈액 검사로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느낍니다. 아,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살점 하나하나, 숨결 하나하나, 그리고 한밤중 거울 속 자신과 마주하는 고독한 모든 순간 속에서 뼛속 깊이 느낍니다. 그것은 당신이 한때 가졌던 불꽃이 서서히 꺼져가는 것입니다. 도전에 맞섰을 때 당신의 눈에서 타오르던 그 불꽃, 당신의 여인을 당신의 품 안에서 떨게 만들었던 그 불꽃, 온 세상에 나는 남자다 라고 선언했던 그 불꽃, 이제 그 불꽃은 망각이라는 차가운 바람에 곧 꺼져버릴 듯한 가냘픈 깐부기 불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희미한 유리창을 통해 당신의 삶을 바라보는 듯한 거리감. 더 이상 진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만 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당신은 멈춥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이 필요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젊음의 것이라고. 이 나이에는 평온함과 품위가 더 중요하다고. 당신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고상한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고상한 결정은 단지 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하고 당신의 감정을 독살하며 살아있다는 느낌 자체를 빨아들입니다. 저는 한때 자기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이었던 남자들이 이제는 안에서부터 텅 비어 있다고 느끼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서운 공허함입니다. 심각한 질병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몇 달, 몇 년 동안 어떠한 형태의 해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그들의 영혼을 씻어주었던 쾌감의 홍수는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서서히, 무의식적으로 그들은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원해지지 않는 존재,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그들은 자기 자신의 집에서 유령이 되어갑니다. 여기서 문제는 더 이상 성에 있지 않습니다. 그 단어는 잊어버리십시오.
문제는 생명력에 있습니다. 육체와 정신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지만 지극히 강력한 그 원초적인 에너지에 있습니다. 당신이 발기할 때 그것은 단지 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이며 힘이며 응축되는 생명입니다. 당신이 사정할 때 그것은 단지 전객이 아닙니다. 그것은 긴장의 해소이며 재생이며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나는 아직 살아있다 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자위행위를 완전히 포기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손으로 기쁨, 자기인식, 그리고 인간이라는 느낌으로 가는 마지막 길 중 하나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감정적 마비라는 무인도로 유배 보내는 것입니다. 신경학적 측면에서 우리는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오르가즘 동안 방출되는 신성한 화학 칵테일, 도파민, 옥시토신, 엔도르핀은 기분을 조절하고 불안을 줄이며 행복감을 가져오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들이 없으면 남자는 우울증, 고독, 그리고 인지저하의 손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그들의 세상은 색을 잃습니다. 음식은 맛을 잃습니다. 음악은 선율을 잃습니다. 제 경력 내내. 이것이 저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한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질병들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성을 공격합니다. 그것은 한 남자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그의 존엄성을 조용히 앗아갑니다. 한 남자의 존엄성은 그의 은행 계좌나 직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전히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전히 자기 자신과 그의 파트너에게 쾌락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안팎으로 여전히 남자라고 느낀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한 남자가 발기 능력을 잃을 때, 그가 더 이상 자신을 해방시킬 수 없을 때, 그는 단지 생리적 기능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의 일부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실패자, 무력한 자, 한물간자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수치심, 그 자신감의 상실은 그의 삶의 모든 측면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는 더 이상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가족 모임에서 의견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는 폐위된 왕이 되어 자기 자신의 왕국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사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죽음입니다. 생물학적 죽음보다 더 무서운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신의 죽음, 존엄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잘못된 믿음 때문에, 단지 방치 때문에 당신 스스로가 초래한 죽음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왕국은 아직 그곳에 있습니다. 왕자는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속한 것을 되찾을 때입니다. 오늘 당장 행동하십시오. 남자가 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의 거짓말을 믿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속삭여져 왔고 침묵과 수치심으로 강화된 거짓말. 바로 욕망은 젊음의 것이라는 거짓말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당신의 창을 벽에 유물처럼 걸어두어야 한다는 것. 당신의 몸은 침묵하고 품위 있게 쇠락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짓말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그 거짓말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수백만 명의 건강, 행복, 그리고 남성성이라는 정체성 자체를 조용히 앗아가고 있는 연쇄 살인마임을 폭로했습니다. 당신은 잔혹한 진실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방치되어 녹슬고 쓰러진 창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왕을 나약한 하인으로 만들어버리는 테스토스테론 폭포수의 붕괴를 느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전립선 안에서 똑딱거리는 시한폭탄을 보았고 한 남자가 자기 자신의 몸 안에서 더 이상 자기 자신으로 느끼지 못할 때 일어나는 존엄의 조용한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이것들은 사소한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 얼굴의 주름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이라는 존재의 기반을 흔드는 지진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노화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방치 때문에 일어납니다. 무지 때문에. 진실을 위해 싸우는 대신 거짓말을 받아들이기로 한 결정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여기서, 바로 지금, 저는 당신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소식 말입니다. 결코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몸은 비록 60세, 70세, 심지어 80세일지라도 아직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세포들은 아직 느끼는 법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창은 아직 뜨거운 피로 팽창하는 느낌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신경들은 아직 쾌락으로 가는 길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테스토스테론 공장은 아직 다시 가동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아직 행복의 칵테일로 목욕하기를 갈망합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분별한 욕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죄책감, 어린 생각은 버리십시오. 이것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강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을 보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온전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을 지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인간으로 느끼게 만드는 것을 되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침묵 대신 건강을 선택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나약함 대신 단단함을 선택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마비 대신 쾌락을 선택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림자 대신 한 명의 남자가 되기를 선택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지금 1단계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과거의 방치를 용서하십시오. 당신은 몰랐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2단계 결심하십시오. 바로 지금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내 몸을 방치하지 않겠다. 나는 나에게 속한 것을 되찾을 것이다. 3단계 행동하십시오. 오늘 밤 모든 것이 고요해졌을 때 사적인 공간을 찾으십시오. 그것을 음란한 행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학적 치료, 치유의 의식으로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창을 손에 쥐십시오. 그것을 느끼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부드럽고 차가울지라도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사용하십시오. 가장 뜨거웠던 기억, 가장 열정적인 상상을 소환하십시오. 피가 그곳으로 흐르도록 명령하십시오. 그것과 대화하십시오. 그것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아주 작은 생명의 기운, 아주 작은 꿈틀거림을 느낄 때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그것을 축하하십시오. 이것을 규칙적으로 하십시오.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일주일에 1번, 일주일에 2번. 당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은 단지 자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순환계를 위해 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전립선을 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호르몬 생산 공장을 재가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뇌를 치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여정에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처럼 깨어나 자신의 삶을 되찾고 있는 수천 명의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 여러분, 당신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만약 오늘 이 대화가 당신 안에 아주 작은 불꽃이라도 지폈다면 제가 이 불길을 퍼뜨리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단지 저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알고리즘이 이 메시지를 다른 남자들, 우리의 아버지, 형제, 그리고 친구들, 어둠 속에서 조용히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전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거나 그저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쓰십시오. 세상에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가서 당신의 왕국을 되찾으십시오.